자, 기술업계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라이벌 관계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입니다. 오늘 이 두 블록체인 거인들이 벌이는 패권 전쟁,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솔라나만큼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대주였죠. 자, 이 둘의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얘네가 풀려고 하는 숙제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확장성 트릴레마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그런 딜레마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왕좌를 지키고 있는 이더리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더리움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떻게 도전자에게 틈을 보여주게 됐을까요? 이더리움은요, 그 트릴레마에서 탈중앙화랑 보안성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조작할 수 없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마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 결정이 투명하고 안전하긴 한데 엄청나게 느리잖아요? 딱 그 꼴이 된 겁니다. 수수료는 비싸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바로 이 지점,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라는 약점을 파고들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도전자가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압도적인 속도. 솔라나는 그냥 뭐 하나 찔끔 고친 게 아니에요. 아예 판을 새로 짰습니다. 여기 보이는 8가지 핵심 혁신 기술들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협조하면서 오직 속도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전체 구조를 싹 다 뜯어 고친 거죠. 그중에서도 솔라나의 가장 혁신 기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비유하자면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모든 연주자한테 오차 하나 없는 완벽한 시계랑 타임스탬프가 쾅쾅 찍힌 악보를 나눠주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역사 증명, Proof of History, 줄여서 POH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기존 블록체인들은 거래가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서로 합의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근데 POH는 아예 거래가 생기는 순간마다 너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난 거래야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순서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져서 와, 이건 뭐 극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속도의 비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어 레벨이라는 기술인데요. 이더리움의 거래 처리 방식이 꽉 막힌 1차선 국도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한 줄로 쭉 서서 하나씩 지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솔라나는요?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서로 상관없는 거래들은 그냥 각자 차선에서 동시에 쌩쌩 달려버리는 거예요. 이 병렬 처리 방식, 이게 바로 솔라나 속도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솔라나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왕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더리움도 몇 년에 걸친 아주 거대한 계획, 제국의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보면요, 아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작업 증명 방식으로 느리고 에너지도 많이 썼죠. 그러다 2022년에 더 머지 업데이트로 훨씬 효율적인 지분 증명으로 갈아탔고요. 지금은 레이어 2 롤업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또 다른 급행 차선을 만드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샤딩으로 네트워크 전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더리움 전략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레이어 2라는 보조 네트워크에 일단 일감을 막 넘기는 거죠. 비유하자면 영수증 수백 장을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자 하나에 다 담아서 한 번에 휙 보내버리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오직 속도만을 향해 질주하던 솔라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속도를 얻기 위해 희생해야 했던 것, 안정성의 문제였죠.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 네트워크는 여러 번, 그것도 몇 시간씩이나 완전히 먹통이 되는 심각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사용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블록체인은 결국 새로운 금융 인프라잖아요.
은행 시스템이 하루에도 몇 번씩 멈춘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겠어요. 24시간 365일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이 기본 원칙, 그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탈중앙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솔라나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검증자가 되려면 굉장히 비싸고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략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더리움이랑 비교해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더리움은요, 무려 80만 개가 넘는 검증 노드가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게 퍼져서 네트워크를 바치고 있으니 당연히 안정성이나 보안 면에서 더 튼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쪽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가끔 멈추고, 다른 한쪽은 좀 느리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이렇게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죽인다는 식의 킬러 서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명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이 공존하는 멀티체인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죠. 이 표를 보세요. 이더리움은 마치 국가의 중앙은행처럼 아주 중요한 고가치 금융거래나 NFT, 디지털 신뢰가 필요한 분야의 강점을 보이고요. 반면에 솔라나는 초고속 결제 네트워크처럼 아주 빠르고 수수료가 싼 게 장점이니까 게임이나 소액 결제, 소셜미디어 같은 분야에 더 적합한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정한 승자는 바로 우리 사용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일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보안이 필요하다? 그럼 이더리움을 쓰면 되고요. 번개처럼 빠르고 싼 거래가 필요하다? 그럼 솔라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브릿지 기술도 더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누가 이길까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둘이 경쟁하고 또 협력하면서 함께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되어야겠죠. 이 두 거인의 경쟁이 서로를 어떻게 더 나은 혁신으로 이끌고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인터넷의 모습을 그려나갈지, 그걸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